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밤 여러분들의 계좌를 도와드릴 함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돌파를 했죠. 맨날 뭐 4천이다, 5천이다 이 목표로만 봤었던 그 수치를 도달하는 그런 좀 역사적인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상승한 종목들 한번 둘러보면서 내일장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차트를 좀 먼저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를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때가 코로나 때거든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고 이때가 이제 최근 시장인데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갭으로 띄워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갭으로 띄워서 상승하는 흐름, 그 다음에 오늘장에도 갭으로 띄워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이제 봤을 때에도 이런 이제 N자 파동으로 나오다가 갭으로 상승하는 시장은 강한 겁니다. 이거는 종목에서도 갭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장에도 갭으로 띄워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자로 계속 가는 구간들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이제 주봉으로 좀 넘겨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명확하게 지금 N자 파동으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N자로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에서 N자 파동 종목 잘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로봇주,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죠. 이제 요즘에 움직이는 종목은 반도체에서 이제 AI와 결합이 돼서 혹은 이제 뭐 로봇에 결합이 돼서 그다음에 뭐 2차 전지와 결합이 돼서 그다음에 에너지도 뭐 일정적인 이슈도 있지만 결국에는 또 2차 전지 그다음에 전력 이런 쪽으로 이제 결합을 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를 봤을 때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이게 N자로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N자로 가는데 이게 쉬어가야 다음 스텝이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늘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시장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눌린 구간이 어디인가 이건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자로 움직임이 나와줄 때 언제 밀리느냐 이 부분들이 고민이 됐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보수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N자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게 에이펙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뭐 지금 계속 나오면은 뭐 미국하고 뭐 북한하고 만나네 안 만나네,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나네 안 만나네, 그다음에 뭐 아세안 회의를 하네 마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싸움, 외교적인 기싸움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시장에서 기대해서 상승을 했는데 이 기대감이 이슈로서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이제 효과로 이제 좀 빠지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기간이 왠지 짧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하는지를 주말에 좀 고민을 해봤어요. 나는 이것을 왜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지금 이 복귀를 해서 여러분들과 방송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 시장에 여러분들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시장부터 여러분들과 뭐 같이 했다면 사실 고민할 게 1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많은 종목들을 이제 수익을 내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라면 제가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다가가기를 이제 굉장히 원하고 또 그래야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건데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제 방금까지는 저의 주관적인 이슈였고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지금 시장은 일단 강하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맹렬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 어디 위주로? 코스피 위주로.
해서 이제 코스피 위주로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매수를 이제 강력하게 해주고 있죠. 사실 이제 이거는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뭐 신흥국이라고 많이 불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이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책 어떻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죠. 약간 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역이랄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망 매물들이 이제 현금화가 됐는데, 이 현금화를 했던 거를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주식 시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5천까지 보내겠대. 그러니까 주식으로 몰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조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호재지만, 이런 우리나라 정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이제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강렬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객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객관적으로 하니까 강한 시장인데, 제가 이 시장을 제가 이렇게 전문가 활동한 지 10년 차인데, 제가 이 10년 동안에는 겪지 못했던 시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보다 강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보다 강한 시장이라면 지금 과연 고점인가? 아니면 중간인가? 아니면 저점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긴 로드맵으로 봤을 때 이제 현 정권 기준으로 이제 올해가 1년 차, 내년에가 2년 차, 그 다음에 3년 차가 되겠죠. 저는 이제 왠지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의 이제 아직까지 나오는 이슈로 봤을 때에는 현 정권은 좀 말하는 대로 이루려고 노력해.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제 외교적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외교적인 부분도 어차피 사람 대 사람이 이 같이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고 내놓을 건 내놓고 이제 뭐 받을 건 받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이제 얼마나 슬기롭게 이제 꾸려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의 미래도 좀 갈린다고 보는데,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는 더 좋은 시장을 올해가 아니라 내년보다 내후년에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사실 이제 저도 사실 중간에 들어온 입장이고, 이제 아직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도 지금 진입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진입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시장을 다시 만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코로나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겁나서 가지고 있던 종목들 급락 나오니까 매도하고 올라가니까 언제 빠질지 몰라서 무서워서 못 샀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붐이 왔었죠. 2차 전지 때도 떨어질 거야 하다가 결국에는 막 수직 상승하고 막 1000% 상승하고 이런 종목들 오면서 새로운 부가 창출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손 놓고 보셨죠. 근데 지금 다시 그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어요.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고, 이때는 뭐 코로나 걸리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이 글로벌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코로나 걸리면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막 GPS 추적한다고 하고 얼마나 공포적인 시장이었습니까? 그래서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올라갈 때 매수를 잘 안 했고,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 그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제약바이오가 그 중국과의 그런 이슈로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그때 화장품이랑 같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상승한 이후에 굉장히 하락을 하고, 이제 굉장히 높은 폭으로 하락을 하고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진입을 못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약이 붙었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신풍제약, 먼제약, 뭐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뭐 바이오 붙었다, 뭐 그 다음에 뭐 진단 키트 막 이런 거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던 거는 시장에서 새로운 이슈였고, 시장에서 새로운 이슈였죠.
새로운 이슈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때 이제 겁나서 매매를 못 하시고 고점에서 매매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제가 왜 코로나보다 강하냐면 자금의 규모가 달라요. 이때는 그 코로나 시절 때는 뭐 시가총액이 뭐 300억, 그 다음에 뭐 1000억, 뭐 얘네 비싸봤자 사실 1000억대 전후로 이제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이슈에 움직였던 시장이라면 지금은 뭐 1조, 2조는 기본으로 시가총액 코스피 200 기준으로 이제 종목들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배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자금력부터 달라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정부의 정책도 달라졌죠. 정부의 정책도 달라졌고 이제 들어오는 규모도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저는 지금 시장이 순환매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죠.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좀 오래 쉬는 것 같죠? 반도체 제가 봤을 땐 제대로 된 상승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만 올랐지 관련주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주. 요즘에 지지부진하니까 로봇주 안 갈 것 같죠? 로봇주 쉬는 타이밍입니다. 쉬는 주. 11월에 움직이겠죠? 11월에 움직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방산주도 11월 예상합니다. 뭐 빠르면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자리들이 워낙 좋아서. 근데 뭐 AI, 뭐든 다 갖다 붙여놓고 다 봐도 다 아직 시세 분출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 자리를 만들고 어떤 흐름이냐면 예를 들면은 오늘은 바이오가 강세였어요. 그러면 오전에 이제 2차 전지가 강세였죠. 2차 전지에서 바이오로 이제 단타, 수급이 이제 변화를 하면서 수급이 이동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이제 돈이 들어와서 준비가 되어 있고 이슈를 기다린 거죠. 오늘 뭐 이제 신규 상장 이슈도 있었고 이제 5장에 한미약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죠. 계속 저는 순환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 섹터가 견인을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도 됐다가 로봇도 됐다가 바이오도 됐다가 하면서 결국에는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차트도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차트를 보면 코스닥은 별로 오른 것도 아니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는 저는 별로 오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은 아직 전고점 돌파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가 견인을 하겠죠. 제약 바이오가 견인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로봇이나 원전, 방산 이런 애들이 같이 견인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돌파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한 시장이라는 건 코스피가 멱살 잡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뭐 로봇이나 이런 걸 필두로 좀 갈 줄 알았는데 쉬었죠. 이제 11월 달에 코스피 살짝 조정받거나 흔들리면 코스닥 갈 차례예요.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11월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게 코로나 때는 코스닥이 주도를 했어요. 지금은 코스피가 주도한다. 큰 흐름이 주도를 한다. 이거를 캐치를 하신다면은 지금 시장은 제가 봤을 땐 뭐 4천이다 5천이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무엇을 진입을 해서 어디에서 수익을 낼 것이냐, 몇 프로 수익을 낼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잡고 가셔야 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올랐던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이제 올랐던 종목들을 보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제 종목도 올라간 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제약 바이오 때 또 코로나 때 조금 이쪽 섹터로 이름을 좀 날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은 좀 약간 저의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겨울에 이런 주도 섹터 특히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때 놓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약 바이오는 찬바람 불 때 움직인다. 실적주 좀 지나고 시장 흔들릴 때 움직인다. 저는 이제 11월, 12월 보고 있다라고 이제 늘 말씀을 드렸고 오늘장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이제 개별주들 움직일 때 여러분들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오고 있는 밴드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매일매일 시장 보면서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 하단에 이 카메라로 해서 이제 카메라로 이제 갖다 대시면은 이제 링크가 뜨는데 잘 모르시면 문자 샵 3772로 함진희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강의로 좀 넘어와서 제약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때 한번 상승하고 지금 계속 쉬었죠? 계속 쉬었어요. 쉬었는데 이제 원형 바닥 형성하고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쐐기형 차트 예쁘죠? 지금 이런 흐름이 이게 지금 지수 차트입니다. 제약 지수 차트도 보면은 시장의 상승률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면 상승장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올라갈 길이 좀 있겠죠. 어디까지? 매물대까지. 그래서 매물대까지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제약주도 지금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유한양행 이런 애들 뭐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아직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 장세 오면은 이제 이슈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CDMO가 아니라 그 유럽, 지금 이제 유럽 학회 내일부터 진행이 되죠. 이제 유럽 학회가 그 이제 세계적인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유럽 학회가 진행이 되고 이슈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12월 달에 치매 관련된 학회가 있고 12월 초에 그다음에 이제 뇌전증, 뭐 뇌 관련된 학회가 또 있어요. 얼마나 이슈 많습니까? 모멘텀도 많고. 그래서 이제 추울 때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가는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이제 제약 바이오의 이제 붐이 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뭐 상승한 종목들을 좀 한번 쭉 보면은 사실 이제 뭐 메타랩스 얘도 이제 오랜만에 움직이는 종목이죠. 뭐 옛날에 한 번씩 거래 터져주고 했지만 이제 최근에 뭐 AI나 로봇이나 뭐 반도체나 이런 이슈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장에 강한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종목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패턴상으로 봤을 때. 뭐 이슈가 나와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왜냐면 지금 봉을 세웠으니까 잘 가네지만 이 전날로 봤으면 어떤 흐름입니까? 이 보면은 음봉으로 마감을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최저점도 찍었겠다.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최저점을 찍어가지고 이 종목이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을 삽니까? 못 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아쉬울 게 없어요. 이런 종목은 아쉬울 게 없고 그 다음에 이 종목 오늘 상장한 종목이죠. 뭐 이 종목 아쉽습니까? 이거 뭐 공모 여러분들 공모에 참여했으면 뭐 상장해서 수익 났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아쉬울 거 없죠. 어차피 못 잡습니다. 그다음에 예선테크 이거 뭐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빠졌는데 이런 자리에서 여기 안가리란 보작 있습니까?
더 안 빠질이란 보장 있습니까? 못 잡는 거예요. 동전주인데요. 이런 거는 아쉬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가총액 뭐 100억대인데 이런 거는 아쉬울 게 하나 없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서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인 종목을 볼까요? 한미약품. 이 한미약품은 제가 그 이데일리 4시 방송 때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왜 차트를 크게 봤냐면 여기가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려면 대량 거래량 들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돌파 시도를 이제 해야 하는데 N자로 갈 수 있고 이 돌파 시도를 하는 자리에서 이 봉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서 거래량 동반한 상승 나오고 거래량을 좀 죽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단기 평선 뒤져주고 그 다음에 매물대 돌파 시도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N자 파동.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때 말씀드렸어요. 제약바이오를 이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을 때 제약바이오는 2차 전지가 쉴 때나 뭐 다른 이제 주도주, 뭐 반도체 이런 애들이 쉴 때 상승할 것이다. 한겨울에 개별주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보셔야 한다라고 저는 이제 수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게 N자 파동으로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미리 다 예견됐던 상승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뭐 빠지더라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셨다면은 뭐 충분히 한미약품 좋은 수익 낼 수 있었던 자리고. 그다음에 후성 지금 막 보면은 차트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과대 낙폭주 보셔야 한다라고 강의를 종종 드렸어요. 고점 찍은 애가 쭉 내리막을 갔다가 턴업을 하죠. 이 아래 이 구간대에서 이제 턴업을 하는데 지금 주가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뭐 15%, 18%, 20%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확대를 해서 볼까요? 이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플로우로 가고 있죠. 따라서 그려보면.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알려드렸던 타이밍이 이 자리였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앞전에 고점대 돌파 시도할 거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파동이냐? N자 파동이다.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때 말씀드리고 이때도 말씀드리고 이때 말씀드리고 이날 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때도 한 16% 정도 갔어요.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 없이 도미노처럼 빠졌죠. 이게 뭐예요? 더 간다. 또 여기 돌파할 때 시세 나오고 여기 돌파할 때 시세 나오고 얘는 지금 저항대 돌파할 때 돌파 시도할 때마다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으로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을 또 긍정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갭으로 떴잖아요. 갭으로 뜬 자리를 완벽하게 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세다는 거죠. 또 오늘 갭으로 떴죠. 얘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2차 전지, 반도체.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2차 전지 관련주다. 반도체 관련주다. 그래서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장대 양봉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때요?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종목들 보면은 이 분석을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세가 나오는 자리, 눌리는 자리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눌릴 때 이런 차트를 복기를 하면은 눌릴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또 이런 자리에 없었다면 매수도 잡아볼 수 있는 거고 또 올라갈 때 이 종목이 뭐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이 종목이 뭐 올라가고 있을 때 5% 먹고 나올지 10% 먹고 나올지 이런 거를 우리가 가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상승했던 종목을 복기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움직여서 참 감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맞다면 지금 시장은 여전히 매수하기가 좋은 시장이구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TS인베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잡을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과거에 막 이슈로 상승을 하죠. 보통 이제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 붙은 애들은 창투사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개별주죠. 근데 얘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이 창투사가 이제 창업한 회사들의 투자를 하는 회사다. 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투자한 회사가 AI도 있고 로봇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머시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창투사가 좀 세게 갔을 때 뭐 비트코인 뭐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근데 이런 종목을 요즘처럼 이렇게 대형주가 상승하는데 매수할 수 있습니까? 매수 못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개별주 장세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사실 저는 이런 자리를 지향하지 않아요. 더 갈 수 있죠. 시장 좋은데, 시장도 가는데 삼성중공업 못 갈 거 뭐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런 종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이라는. 이 만약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조정받을지 모르는데 이 만약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사실 50대 50으로 우리가 보고 갈 수 있잖아요. 50대 50이 뭐냐면 상승할 확률 50%, 떨어질 확률 50%를 이미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 종목이 막 5,000원 막 이렇게 하던 종목이 29,000원까지 갔는데 살 수 있느냐? 저는 사실 못 사요. 차라리 제 기준엔 이걸 살 바에 중간이라도 이런 자리에서 살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도 무궁무진해요. 지금 올라간 거 반도체 2차전지, 뭐 상위권 종목, 로봇 몇 개, 뭐 바이오도 뭐 몇 개예요. 코스피 200 위주로 조금 올라가고 제가 봤을 땐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산처럼 거래량 막 쏟아져 있고 이런 종목들, 과대다 폭주들. 이제 막 머리 드는 애들 막 여자리 있거나 지금 다 이런 자리들에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자리들이 있고 기다리면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 자리에서 들어가느냐? 저는 못 들어가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자리는 스캘핑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지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던 종목이냐 이렇게는 못 봐요. 하지만 이건 있죠. 이 종목이 시총도 크고 사람들이 막 많이 사던 그런 주류는 아니었지만 이 종목이 이제 뭐 중공업, 뭐 이제 화학, 뭐 조선주 막 이런 거 가면서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라고 공부는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저는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할 거니까. 우리 이런 자리 공략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자리 종목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종목이 여기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무수한 등락을 또 견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보단 이런 자리를 공략할 거예요. 어차피 주가는 흔들릴 거고 시장이 겁나게 좋은 거는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자리를 공략해야 장대 양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로 세워라 내워라 모을 거냐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자리에서 등락률을 견디고 앞전에 후성이나 한미약품 같은 종목을 매매할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택해야지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할까 말까를 고민할 시장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신규 상장주는 하나의 테마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테마. 신규 상장주 되는 거 제약주도 있고 로봇주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2차 전지도 있고 무궁무진해요. 많아요. 다 다른데 저는 이게 하나의 테마로 움직일 것 같다고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상승하는 시장의 개별주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오름 테라퓨틱 얘 상승했어요. 얘 왜 올랐냐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제약바이오 올라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테마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앞전에 형성했었던 이제 고점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돌파하면 또 신고가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을 여기서 사는 것보다 저는 이런 플로우가 나오는 여기나 아니면 여기서 사라는 말씀이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시장에 많고 이거를 굳이 뭐 테마나 이런 거에만 국한돼서 하실 필요도 없어요. 차바이오텍. 얘도 사실 제가 봤던 종목인데 얘는 갭상승이 아니라 역으로 갭하락을 했죠. 그러면은 저는 이런 종목은 언제 보냐면 갭을 메꿀 때 봅니다. 근데 오늘 갭을 메꿨네요. 오늘 상승으로 갭을 메꿨어요.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12,000원에서 1,500원 사이 박스권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얘가 오늘 이제 봉을 세우면서 돌파 시도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돌파 시도하고 밀릴 때도 있었지만 제약바이오가 가는 시장이라면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겠죠. 근데 얘가 갭을 메꿨네. 근데 이제 거래량에 사실 저는 더 들어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갭하락 나올 때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이 갭을 도전하는 구간에서도 거래가 심심찮게 터졌는데 제대로 메꾸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지금 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공략을 어디서 하냐? 밀리면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한 12,500원 전후로 밀리면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죠. 만약에 그냥 쏜다? 그러면 내 것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시장 먹을 거 많아요. 제약바이오 많아요. 뭐 제약바이오 뭐 한두 개 있습니까? 수십 수백 개 있습니다. 엮어보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공략을 하신다면 일단 1차적으로 차바이오텍은 밀리면 공략이 가능합니다. 일단 갭을 메꿨는데 여기에서 한번 눌림목이 나와주면 매수를 잡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한 12,500원 선. 그다음에 손절가는 11,000원을 잡아볼 수 있겠죠. 손절가는 11,000원.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왜 여기 하단으로 안 잡냐라고 하시겠지만 시장이 강한데 우리가 여기까지 밀리는 걸 굳이 봐야 합니까? 굳이 여기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밀리면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리세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여기를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 박스권을 보세요. 지금 여기서 박스를 만들었는데 여기를 돌파 시도하는데 1년 정도가 걸렸는데 여기를 돌파했어요. 근데 여기 하단까지 다시 밀린다? 그거는 고려를 많이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는 11,000원. 여기 밑에 내려가면 과감히 뒤도 안 보고 버리고 다른 거 사면 됩니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매수를 잡는다면 12,500원. 목표가는 만약에 이 갭을 이제 만약에 눌리거나 바로 가거나 어쨌든 갭을 메꿨으니까 메꿨다.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는 14,5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14,500원. 목표가. 좀 보수적으로 잡는 거예요. 이제 출발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보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대창솔루션 뭐 이런 거는 못 잡는 종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HD 현대 뭐 이슈 좋죠, 뭐 차트 좋죠. 잡을 자리 아니니까 그냥 한번 구경하세요. 이 종목도 뭐예요? N자 플로우. 뭐 나왔어요? 갭 떴다. 강한 거예요. 이 갭으로 떠서 갈 때는 얘가 밀리더라도 체크를 하실 때는 이 갭 구간을 안 메꾸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고점에서는. 만약 이 자리에서 갭 떴다? 메꿔도 그냥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N자 나오고 갭으로 뛰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갭 지지라인 중요해요. 20만 원. 오늘 딱 찍어줬죠. 여기 찍고 반등했죠. 얘는 20만 원을 손절가를 잡고 올라가는 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보면서 가는 거지 이게 막 불패의 그런 패턴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전반적인 플로우가 N자 플로우죠. N자 플로우가 단기간에 나올 때도 있고 장기간에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종목마다 다른데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가 매물대네요. 9,000원. 돌파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유의미한 상승이 못 나왔죠. 그리고 땅땅땅땅땅땅 해가지고 우리들의 어깨처럼 이 땅땅한 승모근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주가가 저 세상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플로우를 재정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N자 흐름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자세히 보면 어때요? N자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나오고 있죠. 땅땅 땅땅땅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플로우도 좋아합니다. N자가 무조건 단일화된 N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N자가 나오고 하면서 수직 상승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여기서 각을 세워가고 있어요. 이게 좀 완만한 각으로 이렇게 움직였었다면 지금은 좀 각을 세우는 N자 파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애도 뭐 보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세게 간다 하면은 갭으로 띄워서 갈 겁니다. 지금 만약에 얘가 강한 흐름으로 가려면 갭으로 띄워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잡을 자리는 아니니까 근데 한번 둘러보는 거죠. 뭐 CP 시스템 뭐 이 종목도 사실 N자 플로우죠. 뭐 보면 뭐합니까? 다 항상 지지 라인을 어디로 지켜주는지 한번 보시고 차트를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N자 파동이 보이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래티어도 제가 봤을 땐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거래량도 10만 주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알파녹스. 전 사실 이런 종목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 젊을 때 사실 제가 젊다는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 일입니다. 네, 아무튼 제 나름대로 제 인생에서 한 살이라도 조금 영할 때 그럴 때는 좀 단타를 좀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의 저는 단타를 잘 안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단타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올린 만큼 뺐잖아요. 이 올린 만큼 뺀 게 한 3배 정도 됐단 말이에요. 저점 대비. 근데 이런 자리에서 막 들어 올리는 게 저는 사실 이제 시가총액도 그렇고 뭐 이렇게 주가 움직이는 플로우나 저는 이제 요즘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단타는 잘 안 칩니다. 옛날이었으면 좀 호기롭게 했을 텐데 저는 좀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으로 띄운 걸 아직 안 메꿨어요. 저는 약간 철칙 같은 거예요. 제가 자신이 있으면 이 메꾸는 자리 전에 들어가요. 여기를 메꾸기 전에. 근데 제가 좀 애매하다 하면 갭을 정확하게 메꾸는 걸 보고 진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준점이 없고 혹시 저의 기준점이 좀 참고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 갭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갭을 좋아해요. 하락갭 말고 상승갭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피 같은 경우에도 뭐 신규 상장주 패턴이죠. 뭐 어떻게 가겠어요. 뭐 이슈 나오면서 스물스물 여기 도전하겠죠. 이 가격대. 이 가격대 어딥니까? 뭐 한 11,500원 도전하겠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강의에는 많이 못 담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밴드랑 이제 무료 방송을 매일 진행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시장도 좋고 저처럼 이제 중간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저녁 8시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강의해드리고 올라갈 종목 알려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짧게 하기 때문에 정각에 들어오셔야 정보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강의들이 좀 필요하시면 밴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일 에너테크. 저는 좀 이 종목도 애증의 종목입니다. 애증의 종목이고 이제 2차 전지, 뭐 그 다음에 이제 AI와 연관된 이제 배터리 이슈들 나올 때 한 번씩 상승을 했는데 얘가 지금 강한 흐름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시가총액이 작죠. 그리고 코스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강한 탄력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2차 전지는 내년까지 이슈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실적이 더 개선이 될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 2차 전지는 내년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상승하고 있죠. 뭐 눌릴지 뭐 계속 끌고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까지는 좋다. 근데 이게 만약에 끌고 간다면 지금 이제 선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도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중간에도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 있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게 뭐 무슨 그 엉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뭐 이거 막 무조건 뭐 얼마 간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제 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도 이제 무료 방송 때 말씀드리겠지만 좀 진짜로 실체가 있는 애들을 좀 매매를 하셔야 한다라고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나중에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못 드리고 이제 유일 에너테크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실체가 있는 종목들 사면은 내년까지 제가 봤을 땐 뭐 여러분들 백 정도는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얼마를 투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백 정도는 좀 상향으로 업해서 좀 사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형제 INC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개별주라 한솔테크닉스 얘도 뭐 플로우만 좀 보고 가면 이런 플로우죠. 감자를 했네. 제가 이 구황 작물을 안 좋아합니다. 감자, 고구마 안 좋아해요. 주식하고 감자 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별로 이런 거 뜨면은 뭐 이유 막론하고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뭐 어찌 됐든 뭐 차트는 한번 올라가긴 하겠다. 뭐 차트는 제가 봤을 땐 7,500원은 한번 도전할 것 같아요. 여기 이 가격대는 한번 도전할 것 같습니다. 얘도 뭐 N자에 N자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솔테크닉스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큰 N자에서 작은 N자가 나오면서 이 상승이 이렇게 갈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D&D 파마텍 이런 자리들도 사실 저는 접근을 안 하는 자리인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접근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문가님들 중에 리스펙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접근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라면 했겠죠. 여기면은 눌렸다가 갭 떠서 가면은 여기서 횡보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잡을 수 있었겠죠. 왜냐면 여기서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갭에서는. 시기가 또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이때는 확신을 못 가져서 이렇게 갭으로 떠도 못 잡았을 거예요. 근데 갭으로 뜬 거를 메꾸지 않고 저점을 높이면서 갔다면 저는 여기서는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서 한번 기회를 주고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눌렸다가 쌍봉을 맞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접근은 안 할 것 같은 패턴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또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강조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N자인데 상승갭 나오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간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윗꼬리가 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몸통 나오고 이제 갭으로 띄워서 상승한다는 추진갭이 딱 나와주면 베스트죠. 그래서 저는 N자 파동에서 갭으로 나온 애들은 정말 좀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들을 이제 쭉 봤을 때 오늘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봤는데 뭐 패턴이 읽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학습하고 공부를 안 하더라도 눈으로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거요. 이게 사진처럼 읽고 또 자주 보면 정들고, 정들다 보면 그런 패턴 읽히면서 올라가기 전에 종목들 매수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이제 분석해서 제가 장중에 밴드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고 있고, 거기에 또 무료 방송 링크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공부도 하시고 종목들도 한번 또 같이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 보이시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또 더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그 추천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간 줄 아셨죠? 아직 안 가고 시간이 좀 더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할 시간이 좀 있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 종목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정해주신 종목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몇 개 좀 알려드리고 가고 싶은데 일단 맛보기로 삼천당 제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패턴이 조금 달라요. 얘는 이제 N자로 보기에는 굉장히 개인들의 멘탈을 탈탈 털어버리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세 나오고 눌리는 게 거의 뭐 상승분 다 반납합니다. 상승분 반납, 상승하고 반납. 근데 그렇게 하면서 거래량이 줄으니까 이 종목이 각을 세우면서 가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완만한 각으로 갔었죠. 완만한 각으로 가다가 거래량을 줄인다는 건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승하던 거를 다 반납을 하다가 이 반납하는 이런 그 반납률이 좀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매수 매도를 거의 안 하고 이제 강성주주가 있거나 이제 이 종목을 많이 들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큰 자금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만 남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삼천당 제약도 좀 갈 길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5만 원대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5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얘는 코스피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뭐 안약이라든지 뭐 이런 매출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탄탄하게 움직이고 또 리포트도 잘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밴드에서는 주로 이제 중소형주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주, 중소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방송에서는 이제 좀 캐파가 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종목이 이제 앞전 고점대를 돌파를 한다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플로우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크게 털던 패턴이 이제서야 진정이 되고 이제서야 각을 세우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거래가 안 터졌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모았던 물량이 지금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터질 때가 고점대이기 때문에 한 25만 원대 돌파 시도할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관련된 종목은 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밴드에서 이제 이어서 중소형주 알려드릴 테니까 참여하셔서 공부와 종목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